오늘 이 영상 안에 고독 몇 번인지 세주시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독서 모임 나에 가서 책 읽는 걸 권장하는 채널 북술북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술 마시는 시간입니다. 네, 술 마시는 네. 시간. 오늘은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작가죠. 그래서 키가 2m나 되는 거대한 메뚜기. 오늘은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예, 호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드워드 호퍼는 1882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사조로 보면은 미국식 사실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주의. 네, 미국식 사실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미국식이라고 붙는 것 자체가 유럽에는 사실주의가 1800년대 초에 유행을 벌써 했어요. 네. 네, 크루베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네. 그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아주 에로틱한 작품을 그린 작가예요. 에로틱한데 저는 아직 몰랐네요. 여성의 성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아, 정말요?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세요. 그래서 유럽보다 미국이 어찌 보면 좀 늦다, 미술에 대한 그런 유행이 늦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는, 예,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어찌됐건 미국식 사실주의인데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언제쯤 태어났나, 어느 시대를 살았나 보면 조금 유명한 작가들을 나열을 해보면 1881년에 피카소가 태어났고요. 예, 그리고 1903년에 마크 로스코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살바도르 달리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1907년에 여성으로서 되게 유명한 작가죠. 프리다 칼로가 1907년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런 작가분이시군요. 그 당시에는 피카소가 유행시켰던 큐비즘이나 뒤샹, 샘 알죠? 네, 우리 미술책에 진짜 많이 나왔던, 네, 샘 있어요. 그 변기 갖다 놓고 샘이라고 했던. 변기. 그 다다이즘. 아. 이게 1900년대 초중반에는 대부분 형식을 이런 큐비즘이라든지 다다이즘이라든지 좀 형식이나 네. 방식을 탈피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어허. 많았고, 또 달리처럼 네. 아예 그냥 뭐 정신 쪽, 프로이트가 네네네. 그때 한참 또 유행을 했대요.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해서 미술계에도 그게 프로이트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이 바람을 분 거지,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런 아예 그냥 형식이라든지 아주 대중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막 집중을 하고 있을 때였던 거야. 근데 이때 호퍼랑 프리다 칼로가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는 개인적인 거에 집중을 하겠다. 호퍼가 초현실주의나 입체파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상주의에 빠져 있어서 인상주의는 이제 빛을 다루고 어떤 형태를 다루는데, 이 사람들은 형태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과 이제 자신의 길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그래서 미드나잇 인 파리에 에드워드 호퍼가 안 나온 거냐고. 동시대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때는 급이 안 됐대요. 네, 쌤이 그때는 급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피카소나 그 당시에 피카소, 마티스, 달리 이런 애들은 이제 파리에서 날린 거지. 날라다녔던 애들인데, 호퍼 그 당시에 20대였는데 그냥 가서 그날 카페 조용 가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친해질 생각도 없고, 다시 뉴욕에 돌아와서 야, 거기 피카소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너 봤어? 그랬더니 아니, 못 봤는데.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풍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호퍼가 나오는 책이나 호퍼를 다룬 책이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영화를 보자면 천리에 관한 모든 것 이쪽 호퍼 작품 13점을 다뤘고요. 2차 대전 시기에 이 천리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감정을 겪고 어떤 상황을 겪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다룬 영화인데 봤지?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그림을 연계시켜가지고 만드는 거라. 그리고 거기 특이한 게 대화가 없습니다. 맞아. 한 사람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 설명을 전부 다 라디오로 말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림이 넘어가고 장면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나는 좀 좋았던 거는 그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착. 이 그림을 똑같이 구현해내겠다는 집착. 그런 변태성. 그리고 색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살렸어. 아,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로빈의 말처럼 좀 특이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사실 스토리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스토리는 좋지 않은데 뭐 이게 이 그림이 현실화되면 어땠을까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 빈방의 빛이라고 하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시인 마크 스트랜드라고 하는 작가가 호퍼의 그림 30종을 가지고 와가지고 에세이식으로도 썼다가 뭐 비평식으로 썼다가 했던 그런 책이 있어요. 부제가 멋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호퍼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호퍼. 아, 근데 그 시인이 말하는 호퍼 빈방의 빛이 재밌는 게 에드워드 호퍼 관련된 서적 중에 판매율이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 전시회 갔다 온 다음날 구매를 해야 하나 하고 전 알라딘을 자주 이용하는데 알라딘 들어봤더니 품절됐더라고요. 아 진짜? 예. 근데 지금 아마 다시 뭐 풀렸겠지. 전시회 한다고 하고 이제 책을 풀 테니까. 아, 그리고 이번 전시회 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보통 전시회를 하면 도록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도록이 따로 없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호퍼 하면 가장 메인으로 나오는 책이 이 마로니에 북스에서 나오는 베이직 아트 컬렉션? 아트 시리즈 해가지고 뭐 에드워드 호퍼도 있고 다른 뭐 작가분들도 많습니다. 요거랑 빈방의 빛 이 두 권이 도록 대신 전시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권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한글판은 마지막 권이었어요. 한글판은 마지막 권이었고 영문판은 되게 많은데 한글판은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쌤이 이거 마지막 한 권 겨우 찝어가지고 샀습니다. 우리도 사실 좀 생각을 했었어야 돼. 집에 와서 살 수 있었던 건데 저희는 근데 이게 진짜 도록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찝어갖고 일단 결제를 하고 봤더니 근데 이거 마로니에 북스 거네.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날 저희가 4월 20일 그러니까 오픈 첫날 갔거든요. 네. 오픈 첫날 12시를 예약을 해서 갔는데 정말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저희는 정말 이렇게 혼란과 혼돈과 뭔가 어지러움 속에서 봐서 맞아요. 뭐가 뭔지 사실 이게 도록인지 책인지 뭐 시집인지 구분도 안 하고 한글이 써 있으니까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시회 가시면 도록 대신 약간 팜플렛처럼 팜플렛. 네, 이렇게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해갖고 이런 팜플렛을 줍니다. 근데 팜플렛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네, 생각보다 내용도 많고 네, 설명도 되게 잘 네. 돼 있고 기획자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도록 대신 약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한 느낌이랄까?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근데 이 안에도 꽤나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팜플렛 치고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책도 있다. 근데 에드워드 호퍼 저 마로니에 북스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서 사지 마세요. 비싸. 이게 22,000원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인터넷으로 사면 10%는 최소 10%? 네. 할인이 되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저희처럼 홀려서 사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몰라서 이렇게 도록인 마지막 줄 한 알고. 권인 줄 알고 이렇게 했지만 도록은 아니니까
구매하시려면 이제 평소에 인터넷으로. 이용하시는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네, 것 좀 같습니다. 싸게 사시는 게 저는 에드워드 호퍼에 관련된 책을 구매를 했는데 바로 요 에드워드 호퍼 자신만의 세상을 그리다라고 해서 동화책입니다. 이렇게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도 있고요. 근데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건데 쌤이 읽고 나더니 이거 위인전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어떠한 에드워드 호퍼에 대한 어떠한 거보다는 그냥 책을 읽으시다 보면 뭐든지 꾸준히 해야 된다. 정말 아이들한테 교육의 어떠한 그런 걸 주는 책 같은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얘도 나쁘진 않았는데 좀 위인전 같다. 로빈 이거 판대요. 지금 뭐 하자는. 어찌됐건 이런 종류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읽고 나서 전시를 보시는 것도 좋고, 전시를 보시고 나서 읽는 것도 좋다. 근데 저희의 추천은 일단은 좀 가서 느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4월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저희도 정말 무슨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러고 나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없. 첫날 가자 그래가지고 첫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첫날 그렇게 아니 갔더니 여러분들께 빨리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쌤의 마음. 자, 이번 편집 언제 나오나 봅시다. 이번 편집. 네. 호퍼의 그림 2점을 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는지 좀 특징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드린 그림 2점을 좀 볼까요? 저희가 다룰 그림 2점은 하나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밤의 창문입니다. 나이트 윈도우스. 네, 나이트 윈도우스. 나이트 윈도우스.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먹는 거 이거 핫토디입니다. 이게 핫토디인데요. 저희가 어찌됐건 술을 다루는 유튜브인데 네. 술을 다루는 유튜버인데 그래도 그림에 술을 조금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서 세 명이 나오는데 그 일을 하는 종업원 말고는 다 머그컵을 앞에 두고 있어요. 미국이니까 그치. 또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보니까 그러면 아메리칸 위스키를 사용을 해서 위스키 핫토디를 만들자. 원래 위스키 핫토디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추운 날에 추위를 예방을 하거나 뭐 감기를 예방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스키라 보통 스카치 위스키를 많이 쓰는데 저희는 이제 이 하나를 붙여서 위스키. 레시피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오늘 만들어본 레시피는 버번 위스키, 버팔로 트레이스 45ml 그리고 클로버 허니 를 30ml 그리고 레몬 슬라이스 대신 레몬 외지를 사용했고요. 거기에 정향을 2개를 박아서 한 조각을 넣어줬고 시나몬 한 조각 그리고 따뜻한 물을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제 환절기잖아요. 지금 마시기에 딱 좋은 혹은 겨울에 마시기 좋은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너무 더워서 마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림과 연결지어서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어찌됐건 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디테일이 생략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아주 조금만 배치를 하고 그리고 3가지를 보자면 그리고 프레임 창에 가둬요. 이렇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 보면은 하는 게 뉴욕 7번가래. 뉴욕 7번가인데 그 호퍼 좋아하시는 분들이 투어를 하거든. 호퍼 그림 투어 그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이 사실주의 작가니까 어디를 그렸나 이제 찾아가 본대요. 근데 이곳과 똑같은 장소가 없대요. 네. 그래서 다 생략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해서 사실 같은
종류의 그런 그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본인의 상상력을 더해서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생략되고 상상력이 더해지고 이래서 이 사람의 사조를 사실주의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 뭐 초현실주의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후기 인상주의. 왜냐면 인상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좀 그런 사실 사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여러분. 뭐 미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꽤나 중요한 문제인가 봐요. 미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보자는 경향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은 무늬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았대. 무늬 없는? 무늬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경우. 하다못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도 무늬 없어요, 여러분. 출입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고립되고 단절되고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문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디테일이 생략 다음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서 보면 이 사람들 얼굴 표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림에서 얼굴 표정이 없지. 그리고 밤의 창문에서는 아예 얼굴이 안 나와. 엉덩이. 궁뎅이만 나와. 저 그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예. 그래서 약간 그렇게 얼굴을 숨기고 표정을 숨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익명성을 좀 부여하는 거지. 익명성을 부여하고 좀 나는 상상력을 되게 자극한다고 생각했거든, 이것이. 엉덩이만 보여주는 거? 이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좀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 어찌됐건 의견은 이렇게 표정을 없애고 또 사람을 띄엄띄엄 배치하는 것 자체가 인물들 간의 단절, 사람들 간의 단절, 그리고 고독 이런 거를 좀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호퍼는 또 그렇게 말 안 했다고 해. 그럴 수 있지. 호퍼는 이게 베란다에 나가서 이제 바깥을 바라보는 여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고독하고 외롭고 저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그늘을 한껏 느끼는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퍼는 그렇게 얘기했대. 저 빨래 잘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러 본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이 사람도 누군가 자꾸 내 그림을 한쪽 편으로 치우쳐서 보는 게 불편했겠죠. 네. 불편하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또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나 밤의 창문 보면 또 인물들이 시선이 맞지가 않아. 다. 뭐 밤의 창문은 아예 시선 자체가 없기도 한데 우리가 그때 막 그랬었잖아. 이렇게 모든 그림에 사람들이 시선을 안 맞출 수 있다고.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 가장 제가 봤던 호퍼 그림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이 등장했던 게 푸른 저녁이었는데 푸른 저녁. 그조차도 다 이렇게 시선이 다 비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봤었을 때 한 사람은 맞겠지 했는데 단언하더라고요. 아니야, 안 맞아. 그래갖고 제가 진짜 이렇게 쟀어요. 이렇게 쟀는데 안 맞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또한 원하는 바가 있었다.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 마지막입니다. 호퍼는 프레임에 가두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창이 많이 나오지. 세우는 사람들에서도 전면이 유리지. 그래서 이렇게 창을 이용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밤의 창문에도 창 안에 또 창이 있죠. 여성이 있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창 안에 사람들이 있고 구도를 히치콕이 되게 좋아했대. 그래서 히치콕이 사실 호퍼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이코 주인공이 사는 그 집, 그거는 철로 위의 집이라고 하는 호퍼의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고요. 그리고 이창이라는 영화는 아예 그냥 대놓고 호퍼죠. 왜냐면 사람이 안에서 다른 집 사람들의 창문을 훔쳐보는 거니까. 아예 그거는 대놓고 그냥 호퍼의 그림을 그냥 아예 가져다 써도
그러니까 오마주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것들을 다 가져다 쓴 거고. 그리고 이거를 또 봉준호 감독이 히치콕을 또 엄청 좋아했다네. 그래가지고 봉준호 감독의 그 영상들을 보면 직선과 그 가로선이 되게 많아요. 세로선 가로선이 되게 많거든요. 그 안에 사람을 가두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히치콕에서 따온 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영향을 많이 준 작가다, 호퍼라는 사람은. 호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그림들이나 뭐 경험했던 느낌들 이런 거를 가지고 한 줄 평을 좀 해볼까요? 한 줄 평.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로빈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여유로움이라는 감정을 삼켜버렸다. 일단 전제가 저는 전시를 보기 전까지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은 2개밖에 몰랐어요. 이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나이트워크 하나랑 이제 뭐 제목이 2가지인데 바다가 보이는 방 혹은 바다 옆방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2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느낌과 지금 이제 에드워드 호퍼를 좀 알아보고 전시를 참여하고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외로움이거든요. 고독, 외로움. 근데 저는 그 2작품만 알고 봤었을 때는 여유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 새벽에 그렇게 새벽에 나가고 다른 사람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뭐 차 한 잔이든 아니면 이렇게 나이트캡 자기 전에 마실 수 있는 술이든 이렇게 한 잔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 혹은 바다가 보이는 방에 살고 있거나 그걸 바라볼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엄청 따스하고 여유롭고 이렇게 차분하고 그렇잖아요. 그 바다가 보이는 방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도 그렇고 좀 이게 비평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관람을 방해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나는 로빈이 느낀 것처럼 나는 되게 여유롭게 느꼈는데 모든 비평가들과 관람객들과 책들과 모든 것들이 다 이거는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의 감정과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거지. 약간 엎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쌤의 한 줄 평. 저의 한 줄 평은 관음하는 즐거움입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사람의 그림이 왜 좋을까를 자꾸 생각해 봤거든, 내가. 근데 이번에 전시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 나는 이 사람의 그림이 자꾸 뭔가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좋구나. 원래도 누군가 훔쳐보는 걸 좋아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싸움 구경 나면 제일 재밌고 무슨 얘기를 하나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약간 뒤에 숨는 것도 있어. 저 사람은 나를 못 보는데 나는 너를 보지롱. 자, 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전시. 네, 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시에서 보고 가장 좋았던 그림. 가장 좋았던 그림. 저는 서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사람? 서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약간 여백의 미도 있고 너무 일단 깔끔하고요. 그림이. 네,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와 좀 잘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제가 사실 2번째 마음에 드는 그림이 카페 테이블에 앉은 남자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제가 좀 옷을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좀 이렇게 남자들이 잘 차려입고 조금 멋있고 그런 그림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서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2번째는 카페 테이블에 앉은 남자들 해서 2개. 근데 2번째 그 카페 테이블에 앉은 남자들은 완전 일러스트거든요. 그치. 네, 제가 이런 잡지나 뭐 이거 했을 때 그냥 했던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둘 다 좋습니다. 전시회 가시게 된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저는 이전에는 가장 유명한 에드워드 호퍼 가장 유명한 그림을 제일 좋아했어. 나이트호크? 나이트호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이번에 전시를 보고 나서는 저는 나이트 윈도우가 정말 좋았어요. 아까부터 계속 나이트 윈도우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엉덩이 맞아. 약간 되게 섹슈얼한 그 느낌? 사실 누구 하나 옷을 벗거나 하지도 않았잖아. 사실 호퍼 그림에는 뭐 벗어서 뭐 엉덩이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약간 아예 그냥 뻘거벗고 있는 것도 있고, 햇빛 속의 여자 같은 햇빛 속의 경우엔 여자. 아예 그냥 벌거벗고 있잖아. 근데 그런 거보다 저는 그 그림이 훨씬 더 야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요번에 전시 가서는 나이트 윈도우가 가장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지.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그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가서 한번 저와 같은 섹슈얼함을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회 갔을 때 사실 가장 놀랐던 거는 뭐 뉴욕 휘트니 미술관 거기에 없어서 전시를 못한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이트호크가 없었다는 게 가장 충격이었는데 가장 저희가 봤던 그림 중에 가장 컸던 게 그 햇빛 속의 여인 그림이 가장 컸어요. 가장 크고 1층에 가장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전시를 해놨거든요. 1층에 내려가서 햇빛 속의 여인을 보는데 내 팔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 빛이 생길 것처럼 정말 빛을 너무 잘 표현을 해놨고, 빛과 그림자와 그 대비를 어떻게 그렇게 색감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열정? 그 전시도 약간 순서대로 해놨는데 뭐 파리, 뉴욕, 뉴 잉글랜드, 케이프 코트 이렇게 약간 그 작가의 삶의 궤적을 따라 뭐 시간 순서대로 해놨다고 해서 2층에 먼저 가시고 3층 가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뭐 일러스트랑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동선을 짜놔서 저희가 좀 기대도 많이 하고 어떠한 느낌이 따로 있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그런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본 작업까지 나오는 느낌은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 그렇게 막 동선을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알맞게 막 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쌤이 실망을 했다고 한 게 쌤이 2019년에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했던 해외 소장품 걸작선에서 그게 시작이었고 가장 크게 열었던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후로 막 작품도 엄청 많았고 저한테 이제 구구절절이 돼서 뭐 이럴 거고 막 오 이러고 갔는데 그림이 너무 안 왔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어차피 난 다 처음 봐. 오늘은 이렇게 특별전에 관련해서 뭐 혹은 전시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를 알아봤는데요. 방문하실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문을 안 하실 분들도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 한국에서 이런 전시를 하고 있다. 그쵸. 라는 정도? 네. 시간 나실 때 슬렁슬렁 한번 들려보실 만한 좋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7월 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월이 되면 방학이라서 또 학생과 이제 어머니와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질 거거든요. 그 전에 한번 7월이 되기 전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